드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독서라는 것을 책을 읽고 이거를 나름 분석하고 이렇게 해체해서 나름의 뭔가를 이런 거 자체가 독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애들이 되게 어렵게 느낄 제가 것 볼 같아요. 때는 독서를 더 이렇게 강화한다 그러죠.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안을 하자면 이게 액션이 되면 돼요. 이게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액션이 아니라 이를테면 한때 우리나라에 뭐가 유행이었냐면 나의 문화 유적을 답사하랍니다 이런 책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그랬죠. 막 따라다니는 그런 게 굉장히 유행이었었는데 만약에 내가 읽은 책에 나와 있는 한 장면을 내가 그곳에 가본다면 그건 정말 그 글이 나의 삶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이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이 내 피부에 와닿고 와닿은 것이 다시금 나에게 지식이 되어서 그 다음번에 뭐 대입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의 사이에서 어떤 유식함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사용될 수 있다면 저는 그거야말로 정말 학생들에겐 특별히 활동을 좋아하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세상이 조금 달라지면 내가 딱 책을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게 가상현실이라고 그러죠. 쫙 하면 이렇게 쫙 나오는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좀 보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활동을 통해서 이미지 기억이 가장 오래 남기 때문에 내가 봤던 이 책의 기억, 글자의 기억이 이미지 기억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게 내 삶이 되니까 그 방법이 어떨까 저는 추천해드립니다. 네네. 아, 너무 좋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독후 활동으로 꼽자면 그런 거면 너무 좋을 텐데 독후감. 네, 맞아요. 어렸을 때 정말 막 진절 런덜머리가 나게 선생님이 막 원고지 10장에다 써오라고 할 때마다 쓸 말도 없는데. 맨 마지막에 나는 이렇게 썼어. 참 재미있었다. 늘 항상 끝은 참 그랬기 재미있었다. 때문에 네. 진짜 독후감을 좀 더 아이들이 근데 어쨌든 그 교과 과정에서는 독후감을 쓰는 거를 아이한테 익숙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그 쓰는 게 이제 고역이긴 한데 굉장히 이제 사고력을 유발시키는데 굉장한 도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생각 없이 말할 수는 있어도 생각 없이 쓸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뭔가를 쓰려고 하는 건 최고의 사고 능력을 갖다가 유발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쓰게 하면 좋은데 아이들은 결정적으로 독후감 쓰기 싫어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줄 소감을 갖다가 작성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갖다가 읽었으면 이 책을 갖다가 읽고서 네가 느낀 소감을 갖다가 한 줄로 써봐라. 이건 부담 없잖아요. 한 줄만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그 재밌는 반응들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뭐 이렇게 화면에도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데 저희 반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아이가 어떤 뭐 시대를 닮은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는 책을 갖다가 읽고서 한 줄 소감을 영국의 버킹엄 궁전이나 지금은 그 영국의 명물이 되었다. 이렇게 그 자기가 읽고서 기억에 남는 문장을 쓰든지 자기가 기억에 남는 느낌, 소감을 갖다가 한 줄로 쓰는 거. 저건 부담이 없거든요. 그 미국이라는 책에 대해서도 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런 거 거기에 나온 그 책 속에 나온 명문장을 갖다가 기억에 남는 문장을 갖다가 써놓은 거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만 해도 쭉 누적 기록을 갖다가 해가면 나중에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 자료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한 줄로 근데 일단 독후감이 아니라 소감 이러니까 편해요. 그래서 느낌 자체가 편하잖아요. 소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중고생들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네, 아까 제가 독후 활동 말씀드렸고요. 온라인상에서 그 독서 활동 그 지원 시스템 사이트 있다고 했는데 독후 활동 책을 읽고 나서 어딘가에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쉽게 접할 수 있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독서노트예요. 독서노트를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책의 제목, 지은이 또는 뭐 줄거리 정도는 간단하게 기록을 하곤 합니다.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독서 감상 기록장이 독서 노트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네. 혜림이 제가 약속 지켰습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사실은 언어, 국어 과목 쪽에서는 수행평가 재료거든요. 그래요? 네. 또 하나. 그 가장 요즘 제일 중요한 서류 학교생활기록부에 독서 활동 상황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증빙 서류입니다. 진짜 할 일이 많네요. 선생님 저 읽었어요. 그러면 읽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출해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성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이라기보다는 그 비교과 활동이라고 그래서요. 자, 이거 한번 내용을 좀 보실까요? 깨알 같은 글씨 보이십니까? 네. 저는 사실은 어제 여기서 좀 좋은 것들을 좀 뽑아보려고 밤을 샜어요. 네, 밤을 새고 갖고 왔는데 제가 이 학생 거를 참 좋다고 얘기하는 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생활기록부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읽고 깨달음. 아까처럼 재밌었다. 보통은 깨달은 거로 끝나는데요. 대학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책을 읽게 된 동기, 그다음에 읽고 나서 느낀 점, 그다음에 그로 인한 나의 변화.
이렇게 써라. 근데 그렇게 쓴 아이들이 거의 없는데 이 친구가 거기에 맞춰서 참 잘 썼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 그렇게 썼어요? 네, 대부분 그렇게 썼고 그 진위성이 진심이 보이는 그런 독서 기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갖고 왔는데 사실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거 고등학생 때 할 일도 많고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거의 생활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행평가로 점수화되기 때문에 또 예, 많이들 작성을 하고 있고. 아니 저거 사실은 동기 그렇게 쓰라 그러면 뭐 이거 숙제처럼 된 거니까 이거 동기 네. 그게 어쩔 수 없이 읽은 거지. 네. 뭐 어떻게 동기를 더 써? 아니 그러는데 지금 그 아승장님이 썼네. 한 줄 소감이라는 거 민사고에 들어간 우리 조카가 쓰던 방법이었어요. 헉, 뭐 이러면서 그래요?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결국은 아이들이 뭐 독후 활동이나 그리고 또 이제 책에 대한 생각 그리고 생각의 범위가 그만큼 커진다는 거를 뭐 꼭 민사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아이들의 생각의 크기가 그만큼 커진다는 거잖아요. 정말 그 한 줄 소감만 쓰면 좋겠어요. 아니 확실히 고등학생들이 할 일이 많아졌네. 근데요, 진짜 제가 우리 귀엽다. 2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네. 여기다가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을 많이 이제 한 30명을 네. 대해야 되니까 일일이 저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밑줄을 긋고 여기다 이유를 쓰라고 그래요. 이유를 쓰라고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대부분 뭐라고 쓰냐면은 정종철 씨처럼 참 재미있어서 이유를 쓰라고 하는데 그럼. 10자가 못 그렇게밖에 넘어가요. 안 그래서 되죠. 제가 그 20자 이상으로 쓰거라 네. 이렇게 조건을 하니까 아이들이 맨날 하나 둘 셋 15, 16, 17, 18 진짜 모자란다 맨날 이러고 있어요. 아니, 정말 까다로운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숙제를 갖다가 내주는 사람과 숙제를 하는 사람의 차이는 되게 네,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도 또 도서관 같은 데서 빌린 책에다 동그라미 밑줄 치지 말라고 어떤 어머님이 아까 무슨 곰님께서 네. 올려주셨어요. 참고하시고요. 자, 저희가 지금 독후 활동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지금 시각이 10시 24분 지나가고 있고요. 라이브 토크 부모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브 토크 부모. 자, 내가 우리 아이에게 책 읽어라 하고 외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투표 마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저희가 뭐 2번 아니면 4번이 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동자 같은 경우는 1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일본? 나오기는 일본이 많이 나오지 왜냐하면은 않겠나. 네. 부모님들이 솔직히 책 읽으라는 거는 우리 아이들 성적 올리기 위해서 책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닌가. 네네. 그러니까. 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여주세요. 네. 보면 719분이 오. 참여를 해주셨고요. 결과가 역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책은 네. 진리니까. 4번이 역시. 많았네요. 그리고 어머니 저는 수준이 달라. 어머님들이 솔직해서 좋아요. 1번 213분이나 네. 역시 독서하면 공부니까. 맞아요. 솔직한 아니, 무시할 수 심정일 없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저는 그럼요. 솔직한 답변을 유도를 했기 때문에 네, 네. 1번이 많을 것이다 했는데 아직도 가식적인 부모님들이 많으시네요. 아니 근데 저게 사실이거든요. 사실이고. 네? 아니 사실이에요? 그럼요. 우리가 또 성장하면서 우리가 이제 읽기 힘든 책들도 읽었잖아요. 데미안 이런 거. 데미안? 그래서 죄와벌, 죄와벌 뭐 그런 거 뭐 너무 어려운 거 두꺼운 책 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이게 참 그때 좋았다라는 걸 나중에 느끼시니까 당연히 이리 말씀하시죠. 네, 근데 역시 이 대입의 그만큼 중요도가 커지면서 독서 활동, 독후 활동 이게 참 중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서 활동도 계획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학년에서 뭐 고등학교만 볼까요? 아직은 진로를 정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럴 때는 수평적 책 읽기,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를 좀 섭렵하는 거죠. 네. 문화, 예술, 뭐 과학까지 다 해서 또 그러다가 또 2학년쯤 가면 뭐 대입하고 연결시켜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거거든요. 열정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네. 저는 그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진로를 관계돼서 그 뭐라 해서 전공 적합성이라고 그러죠. 예, 거기에 맞춰서 책을 선택해서 심화 독서. 그런데 3학년 때 사실 공부를 해야지 무슨 책을 읽어 하지만 네. 3학년까지 꾸준히 이어진 독서도 굉장히 또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될 수 네네. 있으니까 꾸준히 책을 읽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리 송재현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어머님들한테 좀 당부 말씀 부탁드릴까요? 저는 이게 초등학교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독서 습관들이 있는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모 역할이고요. 그래서 저는 가족 독서 시간을 좀 만들어서 가족 독서. 예, 그래요. 같이 좋다. 한 장소에 가족이 같이 모여서 독서를 하는 건데 뭐 매일 하라고 하면 힘들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네. 30분 정도라도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읽은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헤어지지 마시고 그 읽은 책에 대해서 서로 좀 토크를 갖다가 좀 하고 좋죠. 이런 습관을 갖다가 들이면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돼서도요 계속 그 가족 문화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사를 계속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아이들과의 어떤 소통 그렇죠.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되죠. 네. 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 예, 저희는 매일 합니다. 아, 이 눈빛 보니까 진짜입니다. 예, 진짜. 오아름님 오늘 솔직했습니다. 1번 하고 1번. 얘기하셨는데 제가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네. 저 급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아이들하고 어떤 제안이요? 같이 책 읽는 모습 사진 찍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골라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물 보나요? 고른다는 건 아니,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네.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네, 많이들 오늘 주말 동안에 또 네. 아이들하고 책 읽는 모습 찍어서 네. 보내주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얘기 나눈 댓글창 닫아볼게요. 닥쳐라 댓글. 자, 자, 오늘 이렇게 소리 빨리 나온 거 들으셨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우리가 빨리 없어요. 클로징을 해야 되는데. 네. 자, 역시 아이들한테는요, 독서 습관을 잡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또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정말 다양한 내용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더욱더 방송 풍성하게 해주신 우리 두 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뵐게요.